미국 구조법에 따라 오바마케어 건강보험의 월 보험료가 1인당 평균 $70, 부부는 $100에서 $200 인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화이자사의 코로나19 백신이 접종 6개월 후에도 강력한 예방 효과를 유지하는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미국의 3월 실업률이 6%로 하락하고 일자리가 91만 6천 개 급증해 훈풍에서 열풍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학자 융자금을 얼마나 탕감해 줄지를 놓고 $10,000와 $50,000로 큰 차이를 보여온 민주당 최고 지도부가 $50,000 탕감을 본격 모색하고 나섰습니다. 워싱턴 DC의 벚꽃이 예상보다 일찍 절정에 이르러 방문객을 불러 모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연방의사당 인근의 바리게이트로 차량이 돌진하며 의회 경찰들을 덮쳐 경찰 1명이 숨지고 1명이 부상당했으며 용의자는 경찰총에 맞아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해 비상사태를 겪었습니다. 이 때문에 워싱턴 DC 내 연방의사당 인근이 오늘 낮 한때 락다운되는 소동을 빚었습니다. 워싱턴 DC 연방의사당 인근을 놀라게 한 사건은 오늘 낮 1시쯤 발생했습니다. 연방의사당 인근에 있는 바리게이트로 승용차 한 대가 돌진하며 의회 경찰들을 덮쳤습니다. 차량 돌진으로 의회 경찰 1명이 순직하고 1명이 부상당해 현재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 용의자는 자동차에서 나와 칼을 들고 난동을 부리려다 의회 경찰이 쏜 총에 맞아 사망했습니다. 연방의사당은 즉각 모든 출입구를 폐쇄하고 출입을 막는 록다운을 시켰습니다. 의회 경찰은 물론 연방수사국까지 출동해 사건 경위와 이 용의자의 범행 동기 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오후 2시쯤에는 중무장한 국가방위군 20여 명이 출동해 보안 조치를 강화했습니다. 오늘 차량 돌진 사건은 1월 6일 연방의사당이 대규모 시위대에 점거되고 난입된 지 석 달이 다 된 시점에서 발생하고 인명피해가 나다는 점에서 워싱턴 DC를 다시 한번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사법당국은 불과 2주일 전에 연방의사당을 둘러싸고 있는 철제 펜스를 제거하고 인디펜던스 애비뉴와 컨스티튜션 애비뉴의 차량 통행을 허용했는데 차량으로 바리게이트를 돌진하고 경찰들을 들이받아 살상시킨 사고가 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워싱턴 DC의 안전 강화를 위해 의회 경찰을 대폭 증강하거나 국가방위군을 장기 주둔시키고 철제 펜스를 다시 설치해야 할지 논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미국 구조법에 따라 오바마케어 건강보험의 월 보험료가 1인당 평균 $70, 부부는 $100에서 $200 인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이미 가입한 미국민들은 헬스케어.gov에 접속해 변경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신규 가입 희망자들은 당초보다 훨씬 늘어난 8월 15일까지 가입을 마치고 보험사에 보험료를 납부해야 12월까지 인하된 프리미엄을 적용받게 됩니다. 보도에 한면택 기자입니다. 바이든 미국 구조법에 따른 오바마케어 즉 ACA 건강보험의 정부 보조가 늘어나 미국민 900만 명 이상의 월 보험료가 낮아지는 혜택을 보게 됐습니다. 4월 1일부터 변경 조치를 시작한 결과 ACA 오바마케어 이용 자격자들은 1인당 평균 $70의 텍스 크레딧이 추가돼 그 $70만큼 월 보험료는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예로 연소득 6만 5천 달러인 부부인 경우 기존 텍스 크레딧이 월 $1,336였다가 미국 구조법에 따라 $1,448로 $112 늘어났으며 월 프리미엄 보험료는 $112 줄었습니다. 미국 구조법에 따른 정부 보조는 소득계층별로 다소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빈곤선의 150%인 개인 19,320달러, 부부 26,130달러 이하의 소득계층은 현재 전액 정부 보조로 월 보험료를 충당하고 있는데 이번에 1인당 $33를 추가로 지원받게 돼 더 좋은 보험으로 변경하거나 후일 텍스 리펀드를 받게 됩니다. 빈곤선의 150%에서 250%까지인 개인 32,200달러, 부부 43,550달러까지에는 가장 많은 790만 명이나 있는데 이들은 1인당 매월 $45를 추가 보조받습니다. 가장 많은 혜택을 받은 소득계층은 빈곤선의 400%에서 600% 사이로 350만 명이 있는데 이들은 기존에는 정부 보조가 거의 없다가 이번에 1인당 평균 $213를 보조받게 됐습니다. 하지만 미국 구조법에 따른 오바마케어 추가 정부 보조를 적용받으려면 미국민들이 직접 변경 또는 신규 가입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ACA 오바마케어 변경과 신규 가입 조치는 당초에 5월 15일보다 3개월 더 늘어난 8월 15일까지로 연장됐습니다. 기존 가입자들은 헬스케어.gov에 접속해
업데이트 체인지 플랜을 클릭합니다. 로그인한 후 자신의 현존 2021 신청서를 눌러 불러옵니다. 마이 플랜 프로그램을 클릭하면 변경되는 프리미엄 텍스 크레딧이 현재 얼마에서 이후 얼마로 늘어나는지를 알려주게 됩니다. 이를 전량 매월 프리미엄 보험료를 내는 데 사용하겠다고 다시 선택하면 월 보험료에서 늘어난 정부 보조금을 빼고 인하된 본인 납부 보험료로 수정됩니다. 그러면 4월부터 12월까지 인하된 보험료를 내게 되고 못 받은 1월부터 3월분은 내년 세금 보고 시 텍스 크레딧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바이든 미국 구조법에 따른 오바마 케어 추가 정부 보조금 1인당 월 평균 $70는 올해와 내년 2년 동안 시행됩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미국 화이자사의 코로나19 백신이 접종 6개월 후에도 91.3%에 이르는 강력한 예방 효과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백신의 효능은 나이와 성별, 인종에 관계없이 높게 나타났고 중증 질환에 대해서도 95에서 100%의 효력을 확인했습니다. 이 화이자 측은 또 자사의 백신이 남아공발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도 강력한 효력이 있다는 기존의 데이터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화이자 코로나19 백신이 백신 접종 6개월 동안 매우 효과적인 것은 물론 그 후로도 높은 예방 효과를 유지하는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화이자 측이 2번 접종을 마친 사람들의 경우 접종 6개월 후에도 백신 효과가 91.3%에 이른다고 발표하는 것으로 보도했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지난 7월부터 3상 시험에 참여한 46,307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는데 927건의 코로나19 증상자 중 가짜약 플라시보를 받은 사람은 850명, 백신을 접종받은 사람은 77명이었습니다. 이는 2차 접종 후 6개월까지 91.3% 백신 효능에 해당한다고 화이자 측이 밝혔습니다. 3상 참여자 46,307명 중 12,000명은 최소 6개월 전 2차 접종을 마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백신 접종을 마친 뒤 6개월 이상 동안 예방 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백신의 효능은 나이와 성별, 인종에 관계없이 높게 나타났고 중증 질환에 대해서도 95에서 100%의 효력을 나타냈습니다. 회사 측은 또 자사의 백신이 남아프리카발 변이 바이러스에도 강력한 효과가 있다는 기존 데이터를 다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엘버트 블라 화이자 최고 경영자는 이번 연구는 우리 백신의 강력한 효과와 안정성을 한 번 더 확인하는 중요한 단계라며 예방 효과가 6개월 이상 지속되고 남아공 변이 바이러스에도 같은 효과를 입증한 것은 우리가 만든 백신의 효능에 강한 확신을 심어주는 결과라고 발표했습니다. 화이자 측은 앞으로 2년 동안 코로나19 백신 접종자를 추적 관찰해 지속적으로 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홍역 백신의 경우 한 번 접종에 평생 면역 효과가, 독감 백신은 매년 새로 접종해야 하는데 이번 결과 발표로 코로나19 백신은 어느 경우가 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화이자 백신은 미국에서 현재 16세 이상 사용하도록 허가돼 있는 상태지만 지난 수요일 12세에서 15세 사이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에서 100% 효과가 있음이 확인돼 5월 승인을 앞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긴급 사용만 승인받은 화이자 측은 이르면 이달 초 미국 식품의약국 FDA에 백신 정식 승인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긴급 사용 승인은 공중보건 위기가 닥쳤을 때 의약품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내리는 일시적 조치로 정식 절차보다 승인 요건이 상대적으로 엄격하지 않습니다. 미국의 3월 실업률이 6%로 더 떨어지고 한 달간 무려 91만 6천 개의 일자리가 증가해 고용 훈풍이 열풍으로 바뀌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이 계속 늘고 $1,400씩의 현금 지원도 지급돼 앞으로도 고용과 경제가 급반등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한면택 기자입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과 경기부양책에 힘입어 미국의 고용시장에 불기 시작한 훈풍이 열풍으로 한층 열기를 내고 있습니다. 미국의 3월 실업률은 6%로 전달보다 0.2포인트 더 떨어졌습니다. 특히 3월 한 달간 미국 경제에서는 91만 6천 개나 일자리를 늘려 지난 8월 1일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서비스 분야의 레저 호텔 식당 업종에서 가장 많은 28만 개나 늘려 미국민들이 식당 외식과 여행, 리조트 숙박에 다시 나서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프로페셔널 비즈니스에서 6만 6천 개 늘렸고 학교 수업 재개로 교육에서도 6만 4천 개를 증가시켰습니다. 수송 저장 업종에서 4만 7,500개, 도매업 2만 4천 개, 소매업종 2만 2,500개를 늘려 활력을 되찾은 분위기입니다. 생산 분야의 건축업에서는 11만 개나 증원해 주택시장의 화랑을 입증했고
제조업도 5만 3천 개나 늘렸습니다. 미국 고용시장의 열기는 4월부터 6월까지 2분기에 더욱 열기를 내서 소비 진작과 경제 성장까지 급반등시키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3월의 고용지표는 3월 초까지 반영된 것이어서 그 후 진전된 코로나 백신 접종 가속화와 1,400달러씩의 현금 지원금 지급 등으로 향후 일자리, 소비지출, 경제 성장이 따라 급등하게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다만 3월의 전체 일자리는 아직도 팬데믹 직전인 지난해 2월에 비하면 840만 개나 적은 수준입니다. 미국은 코로나 사태로 지난해 3월과 4월 단 2달 동안 2,200만 명이나 실직해 실업률이 14.8%까지 치솟았다가 지속적으로 개선돼 1년 후인 올 3월에는 실업률 6%까지 내려갔지만 아직 840만 명의 일자리가 돌아오지 않은 겁니다. 게다가 6개월 이상 장기 실직자들이 400만 명에 달하고 있고 자영업자, 임시직까지 포함하면 1,800만 명이 여전히 연방 실업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백신 접종의 가속화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들이 다시 늘고 있지만 환자 급증으로 부분 폐쇄시켰던 지난 겨울과 같은 재악화 사태를 올여름에는 되풀이하지는 않을 것으로 다수의 전문가들과 언론들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니 옐런 재무장관은 1조 9천억 달러를 풀고 있는 미국 구조법에 따른 경기부양책과 추가 부양책을 집행하면 내년 말에는 팬데믹 직전과 비슷한 4%대 실업률로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대학 학자 융자금을 얼마나 탕감해 줄 것인지를 놓고 $10,000를 고수해온 조 바이든 대통령이 민주당의 $50,000 탕감도 가능한지 탐색하고 있어 수주 후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대표와 진보파들은 $50,000 탕감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데요. 그간 난색을 표시해왔던 바이든 대통령은 대통령 권한으로 $50,000 탕감도 가능한지 연방교육부에 검토를 지시하는 것으로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김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민 4,300만 명이 1조 7천억 달러나 빚지고 있고 지금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학자 융자금을 얼마나 탕감해 줄지를 놓고 $10,000와 $50,000로 큰 차이를 보여온 민주당 최고 지도부가 $50,000 탕감을 본격 모색하고 나섰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미구 엘카도나 연방교육부 장관에게 대통령 권한으로 학자 융자금 부채를 $50,000씩 탕감해 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지 찾아볼 것을 지시했다고 론 클라인 백악관 비서실장이 밝혔습니다. 론 클라인 백악관 비서실장은 아직 교육부의 검토 결과가 나오지 않아 대통령의 결정도 내려지지 않았다면서도 수주 후에는 대통령 권한으로 학자 융자금 빚을 탕감해 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찾아내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백악관의 이런 입장은 2월에도 $50,000 탕감에 공개적으로 난색을 표시해 척 슈머 민주당 상원대표와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 등 진보파들과 대치해온 상황에서 $50,000 검토로 전격 기운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CNN 주간 타운홀 미팅에서 2월에도 대통령이 $50,000씩 탕감해줄 권한이 없다며 난색을 표시하고 대신 $10,000 탕감을 연방의회와 협력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척 슈머 민주당 상원대표와 진보파의 상징인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은 바이든 대통령의 $10,000 탕감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50,000 탕감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맞서 척 슈머 민주당 상원대표와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은 하원 민주당 진보파 의원들과 함께 나와 대통령의 행정명령만으로도 학자 융자금을 $50,000씩 탕감해줄 권한이 있다는 판단이라며 이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상정해놓고 관철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1인당 $10,000를 탕감해주면 4,290억 달러를 없애줘 전체 3분의 1인 1,500만 명은 전액, 나머지 3분의 2도 획기적으로 학자 융자금 빚 부담을 줄여주게 됩니다. $50,000를 탕감해주면 6,500억 달러를 없애주며 전체 95%나 학자 융자금 빚에서 해방시켜주게 됩니다. WKTV 뉴스 김지수입니다. 워싱턴 지역의 벚꽃들이 절정을 맞고 있습니다. 원래는 4월 2일에서 5일 사이 벚꽃이 만개할 것으로 예상됐었는데 포근한 날씨가 빨리 찾아와 이번 주에 절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주일 일찍 찾아온 워싱턴 DC의 벚꽃 절정 소식, 제가 직접 다녀왔습니다. 워싱턴 DC의 벚꽃이 만개해 완연한 봄이 왔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올해는 3월부터 계절을 뛰어넘은 듯한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벚꽃이 예상보다 빨리 절정에 이르렀는데요.
국립공원 관리청은 앞서 4월 2일에서 5일 사이 벚꽃이 만개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따뜻한 날씨가 일찍 찾아와 올해는 28일부터 절정 단계에 도달했습니다. 벚꽃 절정은 통상 꽃의 70%가 피는 날로 정해져 있습니다. 화사하게 핀 벚꽃을 질투라도 하듯 어제 오늘 동장군이 깜짝 방문해 절정에 이른 벚꽃이 떨어지지 않을까 걱정도 됐었는데요. 다행히 여전히 만개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워싱턴 DC의 벚꽃이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어제 오늘 날씨가 춥고 바람이 많이 불어서 이 벚꽃이 떨어지지 않았을까 걱정을 했었는데요. 다행히 아직은 벚꽃이 단단해서 그런지 화사한 자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지역 시민들도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코로나로 우울했던 마음을 떨쳐버리려는 듯 꽃구경에 나선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Oh, it's very beautiful. It's nice that people can come out and enjoy it, and it's a very good bloom. It is, but it's still nice to see everybody wearing the mask, and I feel safe out here. People are wearing a mask, and we're outside. I think it's great. I think it's beautiful. It's great. It's nice here. It's a perfect day. It's not too cold. If it was 80 degrees, it would be miserable. So it's really nice this way. So. 타이들 베이슨 지역은 팬데믹으로 많은 인파가 몰릴 것을 우려해 주변을 펜스로 감싸고 차량 진입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벚꽃이 피어있는 기간은 최대 14일 정도인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갑작스럽게 바람이 불거나 추워질 경우 지속 시간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 위험이 여전히 있는 만큼 전통적으로 이어지던 벚꽃 퍼레이드는 열리지 않습니다. 올해는 벚꽃 축제의 관람객도 대거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 온라인으로 집에서 벚꽃을 감상할 수 있는 방법도 등장했습니다. 국립벚꽃축제 웹사이트에서는 블룸워치라는 코너를 통해 벚꽃을 생중계하고 가상 투어도 할 수 있습니다. DC는 매년 벚꽃을 보기 위해 2천만 명 이상의 관광객들이 방문하고 있으나 올해는 팬데믹과 깜짝 추위의 영향으로 인파가 다소 줄어든 모습입니다. 이번 주 갑자기 찾아온 추위는 토요일부터 누그러들기 시작해 일요일에는 다시 예년 기온을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다음 주까지 벚꽃 관람객은 계속 붐빌 것으로 예상됩니다. 워싱턴 뉴스투데이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